국가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가운데 15일 용인미르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4차전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며 승점 10점으로 조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득실차로 2위와 3위에 각각 위치한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팀은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요르단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포함한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각 조 상위 두 팀에게 주어지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경기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이강인의 얼굴은 기대와는 달리 밝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강인이 이라크전 승리 후 보인 한 행동이 공개되었습니다. 그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손흥민의 언급해 기자회견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강인이 어떤 행동을 했고 왜 손흥민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3 4차전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로 이재성이 두 경기 모두 결승골을 기록하며 후배들의 뛰어난 활약을 기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 축구는 새로운 세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가운데 15일 용인미르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4차전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며 승점 10점으로 조 1위를 굳건히 지켰는데요. 그들은 득실차로 2위와 3위에 각각 위치한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팀은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요르단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포함한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각 조 상위 두 팀에게 주어지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승리보다 더 값진 것은 미래를 위한 동력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5년간 국가대표팀은 파울루 벤투와 위르겐 클린스만이라는 두 명의 외국인 감독을 거치며 주전 명단이 고정된 시기를 겪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후방 빌드업 완성을 위한 전략을 고수하며 주축 선수들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죠. 그러나 그 이후 미래 비전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후임자인 클린스만 감독 역시 카타르 월드컵 주전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리면서 내부 경쟁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대표팀을 처음 지휘한 두 경기에서 신중한 운영을 펼쳤던 홍 감독은 이번 달 자신만의 신념을 바탕으로 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배준호, 엄지성, 오현규와 같은 20대 초반의 유럽파 선수들을 기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장기적인 비전을 지닌 재능들이며 북중미 세대의 리더로 성장한 이강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은 이강인과 그 친구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손흥민이 결장한 가운데 이강인은 왜 그가 팀의 얼굴인지 증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상대의 집중 견제로 인해 활약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변형 3, 5위 포메이션에서 그는 상대 선수 2, 3명을 끌어들여 서영우 측면에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요르단전에서 이재성의 헤딩 결승골을 이끈 서영우의 크로스도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라크전에서도 이강인, 교묘한 드리블로 상대를 교란시키며 배준호와 이재성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했습니다. 이강인은 득점 없이도 경기 MVP로 선정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국제 언론은 최근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그는 섬세한 플레이와 뛰어난 경기 운영으로 세계적인 선수로서의 역량을 입증했죠. 그러나 경기 직후 온라인 채팅방에서 적지 않은 팬들이 걱정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의 얼굴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지? 경기를 완벽히 지배했는데 혹시 부상이라도 당한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승리 후 이강인이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지 않은 것도 팬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경기 후 프랑스 기자가 이강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독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들은 내용이 자신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직전 손흥민과의 통화에서 그가 전한 진정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강인은 이라크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과의 통화에서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PSG 팬들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린다. 하지만 손흥민의 부재는 저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 전날 밤 손흥민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켜두고 모든 팀 동료들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에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강인은 전했죠.
이전에는 팀 내 몇몇 선수들이 감독의 지휘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강인도 때때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조언 덕분에 그와 동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조언이 이번 경기 승리의 핵심적인 요소였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기 후 고개를 숙였던 이유에 대해 손흥민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가 팀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저는 그를 존경하고 정말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의 진심 어린 고백은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팬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그들은 이강인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 클럽뿐만 아니라 대표팀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니 이 마음가짐으로 더 멀리 갈 것이라며 감탄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의 팀은 이라크를 상대로 3차 예선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15일 용인미르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에서 오세훈, 이재성, 오현규의 골로 이라크를 3대2로 꺾었습니다. 이라크전 승리로 홍명보 감독의 팀은 팔레스타인과의 첫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둔 후 오만과 요르단을 꺾고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3승 1무를 기록한 대표팀은 B조 1위를 독차지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등 핵심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기록한 값진 승리이죠.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의 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실내축구연맹 회장이자 KBS 해설인 김대길 위원은 몇몇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팀이 집단의 힘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표팀이 몇몇 개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는 팀 전체가 하나로 뭉친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젊은 선수들, 특히 배준호와 오현규의 활약에 대해 김 위원은 대표팀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으나 선수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팀의 사기가 크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플레이 해설위원 이근호는 팀의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를 칭찬하며 공격수에서 수비수까지 모든 선수가 수비에 참여하는 점이 이전보다 큰 개선점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또한 배준호와 이명재의 왼쪽, 이강인과 서령우의 오른쪽 호흡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원 이상윤 역시 요르단전에서 선수들의 유연성을 보고 기대가 컸는데 실제로 팀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꼭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승리한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외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팀이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근호 위원은 저도 대표팀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지만 팀의 사기는 매우 중요하다. 선수들이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재성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선수들이 축구를 즐기며 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젊은 선수들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수비와 이 실점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홈 경기에서 2골을 내준 것은 작은 수치가 아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험한 장면들이 나온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윤 해설위원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상대를 쉽게 통과시키지 않아야 하며 중앙 수비수들이 더 빠르게 공을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근호 해설위원은 요르단과 이라크전에서 실점을 한 후 공격에 나섰지만 그로 인해 수비와 공격 간의 간격이 벌어졌다. 90분 내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